카카오는 자회사인 그라운드X를 통해서 매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라운드X는 클레이튼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클레이튼 서비스가 오픈이 되었을 때는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전액 수수료를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기업들에 대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클레이튼 거래 수수료입니다. 코인원의 이용자 건을 보면 그 가상자산 이용자가 채굴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라운드X 같은 경우는 클레이튼을 유통하는 그런 서비스지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타 인프라 광고 매출입니다. 그라운드X의 감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서비스 매출이 277억이고 기타 인프라 광고 매출이 9억에서 10억 정도 그 사이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매출이 288억에 영업이익 33억입니다. 아까 전 페이지에서 이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기업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좀 더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좀 더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그라운드X 매출과 이자 수익이 반기에만 5억이 넘어가고요. 제 생각에는 한 10억 정도는 찍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에 대해서 카카오가 굉장히 그 시장을 리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드나무의 7%대 지분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코인을 하신다면 잘 아시겠지만 업비트라는 거래소를 운영을 하면서 큰 수익을 얻고 있어요. 업비트 올해 매출이 약 3조 정도 된다고 뉴스 기사를 봤었는데 카카오 매출이 4조, 5조 나오잖아요. 그러면 7% 들고 있는 카카오는 도대체 시가총액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자산이 급성장함에 따라서 앞으로 카카오는 어떤 가치를 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디지털 자산 관점에서만 봤을 때 굉장히 큰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나무는 거의 배당금 수익으로만 15억 원이 넘는 그런 금액을 받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에서 진행하는 CBDC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X가 모의 실험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리고 한국은행은 법적으로 한국은행권과 주화 뭐 그런 거밖에 발행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한국은행에 대한 이런 법률 규정을 고쳐서 발의를 했었습니다. 최근 한 2달도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그 한국은행도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카카오페이로 어느 정도를 둘 것이냐. 펄을 50배에서 100배 사이로 보고 있잖아요. 시장에서는. 현재 코스피도 2,900에서 3,000 사이 정도. 근데 업비트나 두나무나 그라운드X에 대한 성장성이 확실하다면 이 정도 배율은 아직도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네이버 트렌드 검색량을 보면 클레이튼이랑 카카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카카오에 대한 디지털 자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좀 더 재밌게 카카오라는 회사를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